지난번에 좀 풀기는 했어요. 앞에 거 화학방식은 질문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몇 문제 풀어줄게. 자, 몇 번 보냐면요. 7번 보고요. 8번. 예, 객관식 하나, 주관식 하나 이렇게 해서 볼게요. 예,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CM에 HN짜리가 탄화수소죠. HN이 있는데 얘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됐대. 알겠지?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고 2라는 숫자인 개수가 결정되어 있네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때를 완전 연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탄소 있죠? 이 탄소는 어디에 있던 탄소냐면 여기에 있던 탄소가 돼요. 그럼 생성된 애가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3개 나왔다는 얘기는 반응물에 탄소가 3개 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M이 얼마가 되냐면 M이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있습니다. 수소. 자, 이 수소는 EH2O니까 수소 총 몇 개예요? 4개. 그렇지. 4개면 어디에 있던 거냐면 여기에 있던 수소를 뜻하는 거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요. 그러니까 M과 M을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그러면 이쪽 반응물에 있는 산소 원자와 생성물에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냐면 2, 3은 6, 6개 있죠? 2개 있으면 총 몇 개 있어요? 총 8개 있어요. 총 8개가 있으니까 O2는 O2 2개짜리 몇 개 있어야 돼? 4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응식 완성됐으면 간은 실린더에 Xg을 충분한 양의 산소와 집어넣었다. 자, 그럼 충분한 양의 산소니까 산소 말고 탄화수소를 어떤 반응물이라고 그러지? 반응물의 종류가 있어. 무슨 반응물? 기억나죠? 한계 반응물. 얘가 충분하니까 반응에서 없어진 애가 누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보자. 얘 하나, 얘 4개가 없어졌어? 그지? 그럴 거 아니야. 얘 하나, 얘 4개 없어지지? 자, 몇 개 생성돼? 3개, 2개니까 총 몇 개? 5개. 5개잖아. 다시 말하면 이물질의 개수의 합과 이물질의 개수의 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지? 이 반응은 반응물의 개수의 합도 5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도 5야. 그럼 반응을 할 때 5개가 없어지면 생성될 때 5개가 생성되니까 전체 분자수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해.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 뭐는 없냐면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는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A를 물어봤습니다. A는 얼마가 되냐면 A는 4가 돼. 니은 M과 N인데 M과 M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7이 되는 거예요. 자, 생성된 H2의 질량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쉬워. 자, 봐.
지금 C3H4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분자량 40이죠.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니까 40이에요. 그럼 여기 Xg 있는데 이 Xg을 내가 40g이라고 놓을게. 관계없지. 근데 마음대로 놓은 거야. 임의로. 왜 40g 아니냐면 40g 놓으면 이게 몇 몰이 반응하는 겁니까? 1몰이 반응. 그러면 얘가 1몰이 있다가 없어졌죠? 그지? 그러면은 생성된 애가 있는데 생성된 H2는 몇 몰이 생성돼요? 하연아 혹시 알겠어? 얘가 1몰이 없어지면 H2O는 몇 몰이 생성돼? 몇 몰? 자, 그럼 요건 이제 기억날 거예요. 1대 4대 3대 2를 개수비라 그래. 그럼 개수비는 몰수비하고 같아. 자, 다시 얘기할게. 자, 1몰이 없어지면 H2O 몇 몰이 생성될까? 응? 몇 몰? 2몰. 자신 있게 대답해도 돼. 성민이 알겠어? 네가 제일 불안해. 좋아요. 그럼 성민이가 얘기해봐요. 자, 2몰이랍니다. 생성된 게 2몰이면 질량은 어떻게 되죠? 더 쉽게 얘기해 줄게. H2의 분자량이 18이야. 자, 몇 g이야? 어이, 그래. 어이, 대답할 줄 아네. 좋아. 그럼 X가 40이래요. 36은 문제 보기에서 뭐라 그랬죠? 0.9X라 그랬는데 X가 40일 때 맞아요? 36이? 맞죠? 이렇게 풀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때는 X를 임의 값으로 가정을 하고 이 가정한 이 질량의 정확한 몰수만 알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정확한 몰수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0.9x에다가 맞는 얘기죠. 이게 7번 문제. 자, 요런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익혀가시면 이제 어려운 어떤 문제들도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말고 뭐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만 해도 어려워요, 사실은. 자, 8번. 자, 선생님은 한 단원 끝나면 여러분이 푼 문제, 교재 문제 중에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물론 하위는 예외고 여기는 안 배웠으니까. 알았죠? 그랬죠? 네. 그렇죠. 작살났죠? 어, 그러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풀어. 방학이잖아. 할 거 없잖아. 어? 그러니까 집에서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카페에 가면 거기 그 자료실에 있어. 그래서 뒤져봐. 그럼 개념 어디 있더라? 자료실에 이건 동영상이고 여기 보면 자료실에 고2게 있을 거예요. 고2. 고2의 내신 및 수능 자료에 보면 없어. 어딨냐? 고2 내신 대비. 여기 보면 고1 화학 원 개념 완성반 교재라고 보여. 이게 정답 및 해설이거든.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돼. 알았죠? 개념 완성반 자료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맞아. 그거 보면서 좀 공부를 하세요.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시험 볼 거예요. 자, 8번. 자, 8번은 먼저 반응식이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응? 근데 이건 주어진 거야, 그지? 어떻게 주어졌냐면 고체가 있고 염산이 있고 반응해서 MCl2가 되고 H2가 생성되니 이렇게 돼 있어. 개수비가 1대 2대 1대 1이에요. 자, 영도씨 일기압에서 얘 2.4g이래. 2.4g을 충분한 양의 염산이랑 반응했으니까 염산이 과행 반응물이면 이 금속이 무슨 반응물? 이게 한계 반응물. 없어진 거니까. 영도씨 일기압의 측정이 띄면 2.24 리터래요. 그다음엔 단선은 여기 나와 있어요. 22.4 리터이고 구하고자 하는 게 원자량이에요. 그럼 원자량의 정의부터 알아야지. 시연아, 원자량의 정의가 뭐니? 시연. 이거 지금 답은 얘는 일몰의 질량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우리 배울 때는 탄소 원자를 11로 해서 상대적인 값을 원자량이라 한다 라고 배웠는데 결국 몰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자량, 분자량은 원자 1몰의 질량, 분자 1몰의 질량이라고 답해야 돼요. 근데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가 이렇게 된다. 금속 M의 원자량은 금속 M의 원자 1몰의 질량을 뜻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일몰의 질량을 음. 그램에 붙이고 원자량으로 그렇죠.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 그램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죠. 알았죠? 자, 그럼 봅시다. 수소 있죠? 이게 2.24리터래. 이게 몇 몰이에요? 0.1몰. 20.4리터가 1몰이니까 2.24리터는 0.1몰.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의 개수랑 여기의 개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여기의 개수랑 여기의 개수가 같다는 뜻은 반응한 금속의 몰수와 생성된 수소의 몰수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소가 0.1몰이 생성됐다면 금속은 몇 몰이 반응한 거야? 똑같아야죠. 0.1몰. 그러면 원자량은 결국 1몰의 질량이고 그지? 그램만 떼면 그게 원자량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주면 돼? 질량을 뭐로 나눠줘? 몰수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원자량은 이 앞에 있는 숫자만 원자량이라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원자량에는 단위가 없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24. 그래서 24가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하고 14번이 질문이라 좀 해줄 텐데요. 12번 볼게요.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2몰 농도의 탄산수소 칼륨 수용액을
수용액을 0.1몰 농도의 KHCO3 수용액 1리터로 만드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라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HCO3의 화학식량은 100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로 한다냐면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2몰 농도의 탄산수 칼륨 중에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 얼마를 만들고 싶대? 이만큼을 만들고 싶대. 자, 만들고자 하는 용액이 중요한 거야. 목적이 중요하고 모든 실험 목적이 중요한데 얘를 만들고자 한대. 알겠죠? 자, 일단 0.1몰 농도 KHCO3 수용액 1리터.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몰수. 그러니까 몰수니까 부피하고 농도를 곱한 값이겠다. 알겠지? 당연히 까먹었으려나 모르겠네. 자,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알았지? 이 식만 알고 있어도 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물어본 게 이거잖아. 용질의 몰수니까 얘를 구하려면 농도와 부피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랑 얘는 곱해주면 돼. 몇 몰? 0.1몰이 필요한 거야. 0.1몰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이 수용액에서 가져와야지. 그잖아요? 이 수용에서 가져와야 돼. 그치? 2몰 농도 탄산수 안통 수용액을. 혹은, 그죠? 자, 그러면 2몰 농도짜리가 있어요. 2몰 농도에 0.1몰이 있으려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될까? 다시 면 이런 거야. 2몰 농도짜리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걔가 몇 몰이 돼야 돼? 0.1몰이 돼야 돼. 용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가 돼? 이거 가로에 들어가는 게 몇 리터야? 아니 2에다 뭘 곱하면 0.1이 되니? 응? 20분의 1? 20분의 1을 소수로 하면 얼마니? 그치? 맞지? 그러면 이게 몇 밀리리터야? 뭐 서술하라 그러니까 나 그림만 그릴게. 2몰 농도짜리에 NaHCO3가 있어요. 몇 밀리리터? 50ml. 알았지? 얘를 취해 와야지 이렇게. 맞죠? 이걸 정확히 측정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몇 리터짜리가 필요하냐면 1리터짜리 부피 플러스가 필요해요. 이 눈금이 1리터가 있어야 돼. 1리터. 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몇 리터니까 1리터잖아. 그래서 이 수용액 50ml 여기다 담아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서 몇 리터로 만들어주면 돼? 1리터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안에는 몇 몰의 용질이 있는 거냐면 0.1몰의 NaHCO3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몰 농도는 0.1 몰 농도 KH지?
좀 썼네요. KHCO3. KHCO3가 용액 1리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응? 여기서 잠깐 봐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면 서술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이렇게. 자, 몇몰 농도 가지고 2몰 농도의 KHCO3 얘를 몇몰 농도 만들고 싶대. 0.1몰 농도의 KHCO3 1리터를 만들고 싶대. 맞죠? 그제? 물을 부어서. 자, 농도가 진해졌어요? 묽어졌어요? 자, 농도가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어. 몇 배 작아졌죠? 응? 20분의 1배가 됐나요? 맞죠? 그럼 농도가 20분의 1배가 되려면 물을 집어넣어서 부피는 몇 배가 되게 해야 돼? 자, 농도가 묽어지려면 부피는 몇 배가 돼야 돼? 20배가 돼. 알겠지? 그러면 부피가 20배가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그럼 몇 리터를 20배를 하면 1리터가 되니? 50. 그렇죠. 0.05리터를 20배를 하면 1리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0.05리터니까 얘를 미리리터 따지면 50ml가 되는 거지. 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뭐 결론은 똑같아. 뭐를 만들고자 해? 0.1몰 농도의 NaHCO3 1리터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알았죠?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용질의 몰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거는 희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결론은 같아요, 안 같아요? 결론 같죠? 봐봐요. 몇 리터가 필요했어? 0.00리터가 필요하고 50ml 필요했잖아. 얘 구하는 건 똑같아. 근데 뭐 어떤 물질의 양을 초점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셨죠?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도 풀어드릴게요. 자, 그림은 X몰 농도 NaOH 수용액 100ml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50이 되게 했다. 아이고, 이번엔 증발해버렸네. 이건 희석은 아닌 거지. 희석은 물을 집어넣어서 농도를 작게 하는 건데 이건 물을 날려보내서 농도를 진하게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엔 네. 자, 그러면 이거 X몰 농도 100ml? 100ml니까 0.1리터로 바꿀게. 자, 여기서 NaCl의 몰수는 몇 몰이 돼야 될까요? 자, 또 해. 자,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자, 내가 물어본 건 용질의 몰수 물어봤잖아. 이게 몰수니까 그럼 몇 몰이라고 답할래요?
몇 몰이라 답할래요? 음, 응? 음, 아니 문자가 나올 때도 문자에 쫄지 말고 그대로 답해. 0.1 x몰이에요. 답하면 되잖아. 맞잖아. 농도가 x몰 농도고 부피가 0.1리터니까 0.1 x몰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나에도 역시 뭐는 남아 있어야 돼. NaOH, 아니, NaCl은 몇 몰 있어야 돼요? 0.1 x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농도 여기 봐. 농도. 자, 부피가 몇 배 됐어요? 몇 배? 2분의 1배. 그럼 농도 몇 배 돼야 돼? 농도는 2배. 그러면 2x 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2배이다 맞는 얘기네요. 가에다가 2분의 x몰을 더 녹이면 나와 같이 된대. 응? 아, 그래요? 아니 여기 가에 있는 용질의 몰수가 얼마야? 0.1x잖아. 그지? 그러면 농도가 2배가 되려면 용질이 몇 배 있어야 돼? 네. 그렇잖아. 그럼 농도가 진해지겠지. 여기 봐봐. 얘가 2배가 되면 농도가 2배 될 거 아니야. 어디에서? 여기서, 가에서. 그럼 나와 같이 농도가 2배가 된대. 어? 근데 용질이 0.1x야. 0.1 x몰이야. 그럼 얼마를 더 더해야 돼? 0.1 x몰을 일단 더해야 되겠지. 2분의 x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 틀린. 네,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해줄게. 얘들 봐봐. 되게 중요한 얘기. 문자 해줄게. 지금 가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응? 알았지? 여기다가 NaCl을 집어넣었어. 몇 몰? X몰 집어넣었어. 그 용질이 몇 몰 돼요? 0.2 X몰이 되겠지. 0.1에다가 0.1을 더했으니까 얘가 2배가 된 거야. 그런데 잘 봐. 얘를 집어넣으면 어? 얘를 집어넣으면 부피가 100이 안 돼. 부피가 변해. 자, 단서에 용지를 집어넣었을 때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단서가 있기 전까지는 용지를 집어넣으면 부피가 똑같을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해. 집에 가서 설탕 가지고 실험해도 돼. 자, 설탕물 탔어? 한 놔두면 이렇게 안정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설탕을 더 집어넣어. 그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스푼 집어넣었을 때 눈곱을 딱 이렇게 그려놔. 다 녹았지? 한 스푼이? 좀 이따가 2스푼 더 집어넣어. 그러면은 애들이 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고 나서 아까 표시한 눈금이 되나 안 되나 봐.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용질이 녹을 때는 부피가 변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용질을 녹였기 때문에. 어? 얘가 설령 0.1 x몰만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농도가 같아질 수는 없어요. 부피가 변해서. 이해되나? 근데 또 일단 뭐 용질의 양도 말도 안 되지? 2분의 x가 0.5x잖아. 그지? 나의 증류수를 가해서 부피가 2배로 만들면 몰 농도는
자, 이게 희석이네, 희석. 자, 나가 있어. 지금 몇 밀리리터예요? 이게 50ml. 여기도 물을 집어넣었대요. 이 50ml짜리에다가 자, 50ml 있었어. 그제? 뭐 이게 몇 몰롱도 가네. 몰롱도이긴 가네.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었대요. 물을 집어넣어서 몇 밀리터를 만들었어? 이 50을 200으로 만들었대. 결국은 물을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얼마로 바꿨냐면 200으로 바꿨대. 그럼 부피가 몇 배 됐어요? 네. 4배. 그럼 농도는 자, 농도 몇 배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 물을 집어넣어서 부피를 늘린 만큼 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200을 만들었을 때 몰농도는 4분의 1배가 된다가 맞는 얘기죠. 14번 알겠어? 응? 자, 농도 개념이 정확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 할 내용이 뭐였죠? 지금 하는 내용이 산염기, 뭐 중화반응 뭐 이런 거야.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거. 이 내용의 내용들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셔서 4단원 들어가세요. 4단원. 4단원 피신. 4단원. 이제 화학원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8월 한 달 내에, 한 달 동안은 이걸 할 겁니다. 알았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연이나 뭐 하이미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이제 2반에서 2단원, 3단원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할 거고, 누구냐? 성민이는 졸업을 할 건데. 화학은 이제 끝내야지. 다른 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주기대 가면은 가야지 다음에 또 듣더라도. 그치? 왜 아쉬워? 화학을 더 하고 싶어? 어? 네가 안 했으니까 어렵지. 네가 얼마나 했다고. 잘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했나 잘 생각해봐. 얼마 안 했잖아. 그지? 안 하면 어려운 거야. 하면은 쉬워. 내가 어려운 거 다 빼고 해주는데 왜? 어?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어려운 건 다 뺐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 실제로는. 근데 다 되게 어려운 거 뭐 지금 해서 뭐 할 건데 다 까먹는 거. 근데 지금 한 거라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알지? 본인이 알지? 너 자신은 너가 더 잘 알지? 그렇다고 또 화학을 또 하는 건 아니야. 다른 과목을 또 해야지. 왜냐 고등학교 가면은 세 과목은 내신에서 보니까. 알았어.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화학 생물이긴 하지만. 어? 뭐 지학이나 물리 같은 것들도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데 뭐 물리는 대부분 선택 안 하니까 뭐 지학이야 뭐 특별히 수업 필요 없어. 그때 가서 수업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생물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생물의 양이 많고 유전이 그지 같고 화학은 뭐 1단, 4단이 어려우니까.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 마지막 단원입니다. 4단원. 4단원은 지금 이제 한번 잘해둬도 나중에 다 까먹으면 힘든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로 돼 있냐면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래. 그러면은 이제 원리를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두 가지인데 뭐 두 가지를 보다는 현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평형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평형. 일단 평형이란 개념과 출입하는 열에 관한 개념.
그러니까 뭐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현상을 얘기해가지고 알았어요. 그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야. 뭐 전혀 안 어려워. 응? 이거 먼저 좀 해줄게요. 다음에는 그럼 이제 반응에 대한 어떤 원리 또는 반응이 일어날 때 현상을 봤다면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반응의 종류. 반응의 종류는 세상의 모든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하고 산, 염기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알았지? 그래서 총 네 가지를 배워. 자, 일단 평형이란 개념이 뭔지,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 어떻게 출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이 뭔지, 산염기 반응이 뭔지를 먼저 보는 거야. 네 가지를 나눠서. 제일 어려운 건 당연히 사실 여러분한테 다 어려워요. 이 두 반응이 모두. 물론 킬러 문제는 산염기 반응에서 일어나요. 저기 일어나기보다 나오죠. 킬러 문제가. 근데 그거 지금 뭐 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 선생님이. 뭐 요런 킬러 문제 열심히 해보세요. 뭐 할 건데? 중2인데, 중3이고, 중1이고, 뭐 이러는데, 중학교 때 뭘 얼마나 하죠? 나머지는 잘하세요. 알았어요? 그것만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평형의 개념. 이거부터 열의 출입. 이거 보면서 이제 반응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형과 열의 출입. 자, 우리 동적 평형 좀 해볼까? 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뭐 굳이 몰라도 앞에 있는 내용에서 몰 개념과 농도 개념을 알면 이 사단원 다 알 수 있어. 알았어? 뭐 화학 방식의 뭐 개수 뭐요 정도 아주 쉬운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사단을 또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화학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니야. 어? 예를 들어 2단원, 3단원이 연결되는데 1단원, 4단원은 1단원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 있잖아. 뭐 농도 이런 것들만 쓰여. 또 다른 개념인 거야. 응?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일단 이제 반응식을 보면 반응식은요. 왼쪽에 반응물 놓쳐. 오른쪽에 생성물 놔요. 그죠? 뭐 기본이잖아. 그치? 자, 화살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반응의 진행 방향이야. 알았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응물 생성물 놔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반응이라 그래.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화살표는 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역반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역반응. 그러니까 1단원에선 뭐 주구장창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만 얘기했잖아. 근데 역반응이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역반응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랬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모두 일어난다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바꿨었냐면 항상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바꿨었어요. 항상 일어납니다. 알겠죠? 항상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눈으로 봤을 땐 반응이 끝난 것 같은데도 일어나고 있어. 자, 눈으로 봤을 때 정반응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어.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가역 반응이냐라는 건데, 일단 자연계에서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가역이에요. 뭐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반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야. 알았어? 모든 반응이다. 자, 첫 번째로는 뭐 있을 거냐면 이제 증발 응축. 여기 보면 뭐 비커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자. 물. 이게 물이야, 물. 그럼 물이 날아가서 기체로 된 걸 뭐라 그러지? 수증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처음 들어봐? 수증기? 수증기 몰라. 몰라서 얘가 이렇게 특별한 뭐가 되지? 수증기 되죠. 알았지? 그러면 막 되다가 뭐가 돼? 태풍이 되지. 그치? 아, 용현 선생님 필리핀 올라갔는데 또 태풍이 또 온 거야. 지난번 5월에 다이빙 갔다, 선생님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야. 5월에 스쿠버 다이빙 갔다가 태풍이 왔거든? 여기 또 왔어. 아, 나보고 막 뭐라 그러는 너는 왜 태풍만 몰고 다니냐고. 근데 그냥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물도 물이지만 뭐 수증기도 물이죠. 뭐 성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물리적 변화라고 그래요. 물리적 변화. 들어봤죠? 중학교 과정에 나옵니다.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물이 되기도 해요. 그걸 갖다 반응식으로 쓴 것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물이 뭐가 된다고? 물이 수증기가 된다고. 얘를 갖다 증발. 이걸 증발이라 그래. 정반응이 증발. 그 다음에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건 역반응이 응축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컵에 물을 따라 놔도 어떤 경우든 증발과 응축이 같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 이게 가역. 자, 나머지 예는요, 전부 다 화학적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 개 있죠? 세 개. 세 개는 전부 화학적 변화. 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준 게 염화 코발트와 육수화물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너무 어려워. 되게 어려운 반응인데 아무튼 쉽게 보면 이런 거지. 자, 코발트가 있어요. 푸른 색깔이에요. 근데 얘가 물을 받으면 물을 만나면은 이 붉은색이 돼요. 빨갛게 변해. 알았지? 자,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이 물에 딱 빠졌어. 그냥 아이폰 쓰네? 아이폰이 그런데 아이폰이 말이야. 이거 방수야 아니에요? 뻥이야. 아이, 100% 뻥이야. 방수 아니야. 이거 물에 빠졌어. 물 들어가. 그럼 물 들어갔잖아. 그지? 물 들어갔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 서비스 센터 가. 말려가지고 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시침이 딱 되지.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알아. 여기에 뭐가 있어? 얘기했던 게 있어. 염화 코발트. 맞잖아. 그 염화 코발트가 물을 닿으면 빨간색으로 변하지. 그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그러면 물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물 들어갔잖아. 뒤에 방수라 그랬잖아. 근데 물이 들어갔잖아. 내 잘못이야, 지네 잘못이야. 지네 잘못. 근데 아니래, 우리 잘못이야. 알았어? 아이폰 절대 물 들어가 이거. 내가 어떻게 했냐? 이거 내 아이폰 이게 얼마 14인가? 이거 글래게 14냐 13이냐? 14냐? 이게 14. 아이폰 X라고 알아? 어?
그걸 샀어. 그때부터 방수야. 물이 들어갔어. 산지 일주일 됐는데. 갔는데 안 된대. 리퍼 받아야 된대. 리퍼 얼마냐? 80인 거 내려. 내가 잠깐만. 니들이 물 들어간다고 광고했지. 그렇대. 내가 가서 수영장에 잠깐 썼는데 물이 들어갔어. 방수를 해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면 방수라고 광고를 하지 말든가. 왜 광고를 했니, 니들이? 아, 하지만 뭐 우리의 뭐 규칙이 그래. 아니, 이건 니네 규칙이고 내 규칙은 방수해서 가져가서 물이 들어왔어요. 네 잘못은 아니냐. 진짜 뒤지게 싸웠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서비스 센터장이 오더니만 잠깐 들어오시게 조용한 모습. 요번에만 해주겠다. 뭔 소리야. 요번에만 해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래.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이거 유튜브에 다 들어오잖아. 한다고 나는. 그래서 뒤지게 싸웠어.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 따지는 거야. 무조건 따지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목소리가 커야 돼. 아빠 데려가. 아빠 데려가서 맞잖아. 야 방수를 했잖아. 방수했는데 물이 들어갔잖아. 그럼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지. 니네들이 잘못 만들어 물이 들어간 거 아니야. 내가 뭐 이걸 갖다 여기다가 물을 집어 넣은 것도 아닌데, 그지? 이거 가지고 잠수한 것도 아니고 수영장 가서 놀았는데 물이 들어갔어. 그럼 뒤져라는 것이지. 싸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로 싸우기 싫어서 방수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방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나도 아이폰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 좀 짜증이 나요. 선생님 전부 다 애플 이 책상 하면 애플 제품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이거 애플이죠. 이거 애플. 이거 컴퓨터도 애플이죠. 애플 제품 이뻐서 사는데 그게 좀 짜증입니다. 갤럭시는 100% 바꿔줍니다. 그렇지. 국민들한테 60만 원짜리 120만 원 파는데 안 바꿔주면 이상하지. 갤럭시는 바꿔줘. 자, 무슨 말이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해. 그럼 이건 색깔이 변한 건 화학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이건 화학 변화야. 알았지? 자, 그런데 다시 이 붉은색을 열을 막 가하면 다시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가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반응들이야. 두 번째, 황상구리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황상구리 한 번 이상은 봤죠? 황상구리 파란 색깔로 돼 있는 거. 안 봤어요? 못 봤나? 파란 색깔로 돼 있어. 되게 이쁜 파란 색깔인데 실제로 황상구리는 흰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 그런데 얘가 물을 닿으면 푸른색이 돼. 푸른색을 다시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물이 안 달라붙은 황상구리를 무수황상구리라 그러고 여러분이 본 황상구리는 전부 다 물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푸른 색깔을 띠는 겁니다. 이것도 정반응, 역반응,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죠. 다음. 자, 이번에는 저기 강원도로 가봅시다. 자, 강원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 자, 탄산칼슘이 그러니까 석회암의 성분이 탄산칼슘이야. 그러면 석회암 지대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다 보면 비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죠. 걔가 녹았어요. 어떻게 녹냐면 이렇게 녹아요. 탄산수소 칼슘. 자, 이런 물질로 녹아요. 알았어요? 탄산수소 칼슘으로 녹아요. 그러면은 석회암 지대에 뭐가 뚫리지? 구멍이 뚫려. 구멍. 이게 동굴이야, 동굴. 그래서 정반응은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거야. 알았지? 구멍이 뚝 뚫린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멍이 뚝 뚫렸는데 뭐 이런 게 막 있잖아, 그지? 구멍 뚫린 거 이런 것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뭐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런 것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걸 종유석, 여기를 석순이래요. 알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역반응이 진행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 다시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석회암이.
알았지? 그렇게 되면 얘는 종유석이나 석순. 자,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성될 때. 자,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성될 때 뭐라 그러냐면 역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몇 가지 반응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반응 중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있고 이 질소가 기체 상태인데 이게 수소랑 만나서 자, 수소랑 만나서 다시 암모니아라는 기체를 생성할 때 암모니아라는 기체를 생성할 때 자, 이 반응도 무슨 반응? 예, 가역 반응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반응들 중에서 특별히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다르게 써줄게.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을 굳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대요. 일어나기 힘들대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반응이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몇 가지를 나누어서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연소. 연소.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다음에 자, 연소에서 무슨 기체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죠. 그다음에 밑에 금속과 산에서는 또 무슨 기체 나와요? 수소라는 기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수소와 같은 애들이 발생할 때, 다시 말하면 기체가 생성될 때, 그때 비가역이에요. 기체 날아가잖아, 얘들아. 그죠? 날아가죠. 예를 들어 촛불을 켰어. 막 날아가. 촛불 켜면 막 촛불이 타버리죠. 그러면 얘들아 끄집어서 촛불을 못 만들어요. 촛불이 안 돼요. 초가 안 돼요. 알았어요? 다음 중화 반응. 이번 단어에서 배우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산과 연기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이 말이야 다시 산하고 연기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알았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 앙금 생성 반응. 이거 이거 중2 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자, 얘들이 앙금이 생성됐죠? 이 앙금이 다시 자, 앙금이 다시 이렇게 나눠지기가 힘들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 그냥 AgCl 녹아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앙금이 생성될 때 얘도 모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았어? 뭐가 우세하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정반응만 일어난다고 써 있는데 얘 자체도 정반응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 굳이 따지자면 이건 더 힘든 거지 얘네들보다. 자, 그런 걸 비가역 반응이라. 그러면 이 비가역 반응은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험을 대비할 때는
비가역 반응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역과 비가역 반응이 어떤 건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오면요, 이제 뭐만 가지고 왔냐면 바로 가역 반응에 관해서만 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동적 평행에 관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맞죠? 별로 안 어렵지? 그지? 여기 부분 안 어려워. 내일도 안 어렵고 다음 주는 좀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내일까지는 괜찮습니다. 특별히 오늘 숙제 없고 내일 선생님 숙제를 따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오늘 저녁 때 사연이 한번 확인해봐. 그 사이트 확인해 보면 거기에 그냥 동영상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어,